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진입로 규정을 정확히 정비하라 세 번째 조례도로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도로는 건축법 45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이리 되어 있죠.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뺏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1호는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해외 거주 등으로 도저히 어려울 때, 2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자,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하면 지자체 건축조례로 위임된 조례도로란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공익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현황도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인지 그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그 판단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게 입법 취지라는 것이죠.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330쪽에 의하면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였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건축행정 길라잡이 330쪽에 의해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통로, 그러니까 어떻게 현황도로가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도로가 만들어질 때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신고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못했거나 법령이 미비해서 말입니다. 또는 할 수 있어도 그 문서가 근거로 남아있지 않는 이런 것들일 때는 조례로 지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취지를 지자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전국 건축조례가, 각 지자체 건축조례가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나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 등은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건축행정 길라잡이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국공유지만 하겠다, 조례로 국공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국공유지와 주민이 공동으로 만든 그런 도로, 그러니까 명백한 주민 공동사업이 명백한 것만 하겠다는 데도 있고, 어떤 광역지자체는 소규모 골목길은 아예 지정할 수 없도록 4m 이상의 통로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조례가 미비돼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해서 사실상 통로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례도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지자체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도로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나 또 주민 공동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명백한 것은
배타장 사용 수익권의 제한 또는 포기가 명백한 것은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당시에 그 건축물의 배치도, 건축사가 그린 배치도나 또 건축사의 현황 조사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조례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도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도시 면적인 경우에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45조의 지정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죠. 비도시 면적은. 그런데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읍동 지역으로 상향되는, 행정구역이 상향돼서 존재하는 현황도로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비도시 면적인 경우는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돼 있었는데 용도 지역이 상향되거나 행정구역이 상향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또 1992년 6월 1일 전에는 건축 신고로 지어질 때 지정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 92년 6월 1일 전에 신고로 지어진 건축물은 도로 지정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자, 그런 현황 도로 중 지금 현행법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법 기준이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너비가 4m가 안 된 그런 도로 부분이라도 조례도로 지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허가 신청자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96년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비도시 면적이 아닙니다. 이건 비도시 지역에 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1년 동안은 사후신고 건축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진입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그 진입로가 지금 현행법 기준에 맞다면 이것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진입로 기준에 맞지 않은 현행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 맞는다면 곧바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19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들이 도시지역이든 농촌이든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할 거냐?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을 거냐? 제한할 거냐? 하는 문제를 조례도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관습상 도로, 마을 안길이 되든 아니면 뭐 대형 임야의 안에 있는 개발행위가 대상인 그런 토지들 안에 있는 관습상 도로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도 보호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례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81년 10월 8일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비치되기 시작한 그 전에는 지정은 했지만 지정한 근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공고했지만 공고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다면 또 그 통로를 통해서 건축물이 지금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건 조례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4년 7월 21일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이 있는 진입 통로는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살펴보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 명백하면 조례도로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조례도로 입법 취지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의 복합민원이 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로 도로로 만드는 것은 지목이 도로인 것은 건축허가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만은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방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도로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초반에는 내무부에서, 당시 내무부에 대해서 농로 등에 있어서 현황과 실제를 맞춰놓은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로들은 당시 지금 건축법처럼 또는 국토계획법처럼 자세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명백하게 농로이고 마을 안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 또 포기된 것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지자체가 나서서 지적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부딪히는 것이, 옛날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없었죠. 국토계획법이 2003년에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우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들어오게 되죠. 도시계획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농지전용, 산지전용에서 다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거들을 찾게 되면 또 법률 부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되지만 현황도로 소유자가 스스로 법률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는 뭐 주민 확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단 도로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시에 만들어진 기반 도로는 건축법 조례도로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바꾸라고 국토부는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시장만이 아닌 상가나 토지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떠나서 자기 연고지 또는 관광지 등 살기 좋은 곳으로 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함은 귀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다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또는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귀촌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촌에 땅을 사서 투자하고 싶어도 자기 투자한 부동산이,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건축법 입법 취지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도 하고, 또 수도권 사람들이 각 지자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임야나 농지를 개발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보면 그 개발 부지 내에 관습상 도로가 있을 때 그 관습상 도로는 농로 또는 마을길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때의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행위 하려는 그 부지 내에 농로가 되든 마을 안길이 되든 관습상의 도로가 존재했을 때 그 부분을 뭐 위치를 옮겨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미 그 관습상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관습상의 도로도 가능하다면 건축법 도로로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개발 부지의 소유자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해석들이 건축법까지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실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진입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많은 지자체가 건축법 45조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조례를 잘못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시죠. 어떤 광역시 건축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비 4m 이상인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조례도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 4m 이상인 통과도로인 경우에만 또는 제3조 3항 규정된 기준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통과도로는 반드시 4m 이상이어야만 조례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골목길에 막다른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과도로도 있어요. 그러면 통과도로가 4m가 안 되면 조례도로도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건축조례를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지자체의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열심히 노력하는 지자체 건축허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국토부가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조례도로는 각 지자체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단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후에 지자체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주변 시세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로 보상해서 주민 간의 불화를 없애는 데 노력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서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